다들 힘들다 힘들다 뭐 말을 해서 각오를 하잖아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어요.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육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이것만 알아도 육아 스트레스가 절반 이상 줄어들 겁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불량 아빠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부부가 이 애를 낳기 전에 저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들, 애를 곧 낳는 친구 부부가 있으면 꼭 해주고 싶은 얘기 4개를 뽑았거든요. 들으시면 지금 애를 키우고 계시거나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육아 스트레스가 절반 이상 줄어들 겁니다. 첫 번째는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영화나 드라마 보다 보면 날 때부터 애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야 될 것 같고 물고 빨고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막상 애를 낳으면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특히 엄마들은 더더욱 힘들죠. 갑자기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엄청나게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요. 남편들도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커지죠. 근데 그러다 보면 애를 보면서도 너무 예쁘긴 한데 와, 힘들기 진짜 힘들다. 애를 보면서 짜증도 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 생각이 들죠. 난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아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당연한 거예요. 이 모성애 부성애는 애가 클수록, 조금씩 크면서 교감하는 시간이 크면 클수록 그렇게 사랑이 커지는 거지, 날 때부터 하루아침에 모성애 부성애 뿅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죄책감이 들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도 커지고.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건 당연한 거니까 이걸 좀 알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 큰데 나는 나쁜 엄마인가? 나쁜 아빠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 한없이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랑은 커질 거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말 커집니다. 그건 지나보시면 압니다. 아무리 설명드려도 모르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부간의 대화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육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흔히들 남편과 아내가 애를 낳으면 이 전우애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전우라는 게 뭐예요? 같은 목표를 갖고 전쟁에서 싸우는 동료 아닙니까? 근데 이 목표가 만약에 다르면 이 동료가 아니고 적입니다. 원수예요. 근데 다 똑같이 우리 애 잘 키워야지 라는 생각으로 동일한 목표인 것 같긴 한데, 따져보면 다르거든요.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대화가 없이 육아가 진행이 되면 사소한 트러블이 계속 생길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쟤는 저렇게 하지?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얘는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 사소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이제 폭발을 하게 되고, 이게 커지면 한쪽은 육아 참여를 안 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미 대화를 자주 하고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충분히 대화를 하시고 합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양육관, 육아관, 우리 애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겪어보진 않았지만 애가 크면 클수록 교육 때문에도 많이 트러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생기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키우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대화가 없었다가 갑자기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어릴 때부터 계속 이런 사소한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맞춰 나가시면 둘 간의 트러블이 훨씬 줄어들 거고요. 결국 부부 둘이 사이가 좋은 게 아이 키우는데도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이좋게 대화를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못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걸 참 잘해서 덕분에 많은 대화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건 엄마들한테 드리는 좀 팁인데, 이 남편의 육아 참여를 늘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진짜 대화 많이 하세요. 답답한 거 아는데요, 엄마. 장기적으로 엄마들이 편하려면 남편한테 말을 많이 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점점 더 힘들어지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썰을 풀게요. 이걸 제대로 해야 남편들이 참여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이건 이제 복싱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한 명언이 있는데요.
누구나 계획은 있다. 처 맞기 전까지. 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뭐냐면요, 나름 이 10달 동안 애를 품고 준비를 하잖아요. 애기 방도 꾸미고 유모차도 사고 애기 용품도 사고 뭐 이런저런 계획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땐 이렇게 대처해야지, 나름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근데요,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다들 힘들다 뭐 말을 해서 각오를 하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어요. 네, 뭐 그래서 어쩌라고, 애를 낳지 말란 말이냐, 계획도 하지 말란 말이냐, 이 말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알고 시작하라는 거죠. 특히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신 분들, 또는 계획을 꼭 지켜야 되는 분들이라면 이런 성향이 더 클 수도 있는데, 내가 산 카시트에 애가 안 앉아서 있을 수도 있고 엄청 울 수도 있고요. 심지어 저희는 차를 바꿨어요. 애가 너무 울어서. 물론 핑계일 것 같긴 하지만 네. 신혼집 인테리어 망치기 싫어서 애기 방 꾸며놨는데 정작 애기는 거기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나름 뭐 유아식, 뭐 이유식 뭐 이렇게 하려고 계획 다 세워놨는데 우리 애가 안 먹으면 다 헛방이고요. 네, 다 그런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들이 틀어질 때마다 너무 어렵다, 우리 애 너무 유별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집 애들이 다 그래요. 모든 집 애들이 다 자기만의 성향이 있고 조금씩 계획대로 안 되는 건 다 있습니다. 집집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 육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수많은 돌발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때마다 우리 전우와 함께 대화를 통해서 다음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겪었던 시행착오들, 그리고 제가 찾았던 좋은 방법들을 공유 드릴 테니까 이 채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독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렇게 계속 겁만 드렸는데요. 근데 다 지나갑니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꼰대 같은 소리긴 한데요, 지나고 나면 정말 다 별거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애가 주는 그 삶의 만족감, 그리고 아이가 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 하나 놓고 다 못해 먹겠다 했으면, 다들 둘이 만나서 하나만 놓고 했으면 인류가 계속 줄어들다가 멸망할 거잖아요. 한 명 놓고 또 놓고 했으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우리나라 출생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조금이라도 이 힘듦을 덜면 우리나라가 다시 출생률이 높아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있고, 여튼 다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금방 시간은 또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 이상으로 행복감이 또 찾아오고 하니까 참고 그 시간을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 별개의 얘기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고 짜증나고 해서 이 순간들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 것들이 많을 거거든요. 동영상들 많이 찍어줘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진보다 동영상이 그때의 기억을 잘 떠올리게 해주더라고요. 얼마 되진 않았지만 1년, 2년 전 애기 동영상 보면 언제 이렇게 컸나 싶고, 애들 정말 금방 크거든요. 한 달에 1cm씩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이 또한 다 지나간다, 지나고 보면 좋은 추억이다 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지금의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다 그 시기마다 힘든 건 다 있잖아요. 저희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기에 겪는 이 위기들 잘 극복해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뭐 이것저것 얘기를 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얘기 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 팁들, 부부간의 대화 팁, 그리고 스트레스 극복법들, 아이들 분리불안, 엄마랑 안 떨어지는 껌딱지 애들, 수면 교육, 핸드폰, 유튜브 영상 보는 문제들, 애랑 어떻게 놀아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볼 수 있게 할까, 애를 혼자 재우는 게 좋을까, 같이 재우는 게 좋을까, 이유식은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제 썰이 아니고 저희가 실제 이것저것 해보고 시행착오 겪었던 것들, 그리고 공부한 내용들 공유 드릴 테니까요.
또 다음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더 궁금한 거 있으신 것들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공부를 해서 또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부하는 불량아빠였습니다.